이 대한민국이 환경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환경부, 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그리고 미래기후환경포럼 회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환경의 날을 맞이해서 뜻깊게 세미나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권성동 의원입니다. 제가 바빠가지고 이렇게 식순을 뒤죽박죽 만들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우리 미래기후환경포럼 우리 김삼아 대표님께서 열어주셨는데 오늘 세미나 정말 축하드립니다. 김삼아 전 의원님은 저하고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연수원 17기고 300명 합격자 중에 6명의 여성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시대를 앞서간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여성들이 공부를 더 열심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 세대를 보면서 야, 요즘 태어났으면은 시험에 과연 합격할 수 있었을까? 예. 그런 의문이 많이 들 정도로 앞서갔던 분이 우리 김삼아 대표님인데 또 동료의원으로서 4년간 또 함께 활동을 했고 지금은 우리 당에서 중랑에서 또 지구당 위원장을 맡아서 열심히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애써주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환경하면은 과거에는 이것이 진보 진영의 아젠다로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수 정당이라든가 보수 정부에서는 조금 등한시하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뭐 다 아시다시피 기후 변화로 인한 환경 문제는 심각하고 이런 문제를 전 세계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인류의 미래가 없다는 데 대해서 다 공통의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우리 당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이건 진보 진영의 아젠다가 아니다. 진보 보수를 떠나서 진영을 떠나서 우리 모두의 아젠다가 환경 문제다. 이렇게 제가 강조를 했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당에서도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렇게 현실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탄소 중립 하는데 이거 무슨 진영 논리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과학에 기반을 둬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바로 탄소 중립이다 이렇게 보고 지난 정부를 비판하고 싶지는 않지만 지난 5년간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오히려 탄소 중립에 역행하는 그런 결과를 갖고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로 인해서 또 요즘 오늘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은 이 전기요금이 거의 뭐 폭탄 수준으로 지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물가에 아주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도 저는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환경 문제를 고려할 때 또 중요한 것이 안에 산업과의 이제 연관성 문제입니다. 환경만을 우선시하다 보면은 또 지속 가능한 발전이 또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 어떻게 양자를 산업과 환경을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이냐, 그리고 어떠한 플랜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이것을 점진적으로 나아갈 것이냐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제는 연관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이 오히려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탄소 중립도 실현하면서 또 그거는 산업 발전, 그에 따른 또 고용 유지 이런 부분이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 좀 전문가들께서 좀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도 역임했습니다. 재선 때 법사위 간사를 맡은 다음에 안 하려고 그랬더니 그 당시 원내대표께서 환노위 간사를 하면 앞으로 환경부 장관이나 노동부 장관에 갈 가능성이 높다 이러면서 저를 꼬셔가지고 갔는데 전혀 장관 제안이 안 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 시간이 지나갔고 하다 보니까 사선이 돼가지고 이게 뭐 원내대표까지 한 사람이 장관으로 가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그때도 제가 강조한 것이 환경과 산업의 병행 발전 이것이 환경부의 모토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환경부 오늘 유재철 차관도 나와 계시는데 이 부분은 끊임없이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미 탄소 중립하겠다고 우리가 이미 세계적으로 다 공표를 했습니다. 또 이게 국가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지켜야 되고 또 미래 세대와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를 더 깨끗하게 잘 보존을 해서 후세에게 넘겨줄 의무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19대 20대 때 최초로 그 SDG 포럼을, 국회 포럼을 전 세계적으로 최초로 만들어 가지고 UN 문서에도 대한민국이 선도하고 있다 이렇게 그 보고서에 적혀질 정도로 활발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21대 국회에 들어서 야당이 되니까 같이 활동하는 사람들이 슬슬 한 발씩 빼요. 이거는 사실은 SDG는 여야 관계없는 그런 아젠다인데, 그래서 21대 때는 못하다가 최근에 다시 또 여당이 되니까 하자라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기분은 좀 나쁘지만은 다시 포럼을 결성해서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삼아 이사장님이 하는 기후환경 포럼 여러분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정책위원장님도 좀 뒤늦게 오셨지만 오셨고, 우리 또 의원님들 윤창현, 한무경, 또 윤주경 의원님들 이렇게 오셨고, 또 사기의 권위자들 오셨으니까 좋은 안을 좀 제시해 주시고 정부와 함께 그 안이 잘 관찰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미자 의원님하고 박대수 의원님께서 이런 귀한 세미나를 열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김삼아 전 의원님을 비롯해서 이렇게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 지구의 만년설을 갖다가 저희가 떠가지고 그 시대별로 다 분석을 해보면 이 지구상에 여러 기후적 변화가 있었을 때 화산이 폭발하거나 이래가지고 냉각기가 오고 빙하기가 오고 했었을 때 그 과학적 그 에비던스들이 거기에 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구가 빙하기가 올 때에 그 대기를 구성했던 성상들이 다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대개 보면 그러한 메탄가스들이 폭발을 하면서 지구가 화산이 폭발을 하면서 쌓여졌었던 기록들이 기후로부터 다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가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화석연료를 쓰면서 이 온실가스에 대해 이 온실 효과에 대한 지구의 파괴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탄소의 중립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류의 문제가 다 됐고, 또 특히 중화학을 비롯해서 우리가 이러한 탄소를 많이 쓰고 있는 지금 산업 구조상에서 저희가 2030년까지 감축해야 되는 이 용량치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지금 우리나라 경쟁력을 굉장히 그 위협을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는 여러 정책적 그 뒷받침들 그리고 국가의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런 회의를 많은 우리 차관님도 나오시고 환경공단 이사장님도 나오시고 전문가들 많이 나오셨는데, 이 부분들이 국민적인 합의를 많이 이끌어 주셔야 되고 또 국가도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저희 당은, 우리 당은 이제 집권당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어느 때보다도 그 책임의 부피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런 많은 안을 주시는 거 저희가 잘 받고, 또 특히 정책위 쪽에서도 앞으로 환경부하고 또 산업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이 부분을 정책적으로 담아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시는 안 저희가 잘 받아서 저희가 탄소 중립의 시대로 나가는데 저희가 앞장서겠다는 말씀 드리고, 이러한 그 여야를 뛰어넘어서 국가의 문제고 인류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많은 분들의 좋은 의견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정책위에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 담고 앞으로 이런 세미나도 자주 열도록 이렇게 의원들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삼아 의원님 앞으로 더 많이 좀 주시고요. 또 대통령 국정 과제 속에도 이게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 정부에서 특히 이런 부분을
많이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전 정부에 대한 감사함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전 정부에서 해오셨던 그 정책을 더 계승할까 하고 저희가 더 추가할까 해서 앞으로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패널분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실 텐데 저희 많이 주십시오. 저희가 이 부분 잘 담아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래기후환경 포럼의 상임 대표를 맡고 있는 김사마입니다. 먼저 오늘 그 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을 해서 개최하는 미래기후환경 포럼의 제1차 세미나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바쁘신 일정 중에도 함께 해주신 우리 권성동 원내대표님, 성일종 정책위 의장님, 윤창현 의원님, 윤주경 의원님, 또 한무경 의원님, 유성걸 의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사는 이미자 의원님, 박대수 의원님께서 주관을 해주셨는데 아시다시피 이미자 의원님은 EU 대통령 특사로 어제 밤에 또 출국을 하셨고 박대수 의원님은 지금 화물연대 파업이 때문에 갑자기 긴급 회의가 열려서 오늘 함께 하지 못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연휴 지나고 쨍하고 좋은 날이었습니다. 아마 저희 세미나를 축하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20대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직능 총괄본부 산하에서 기후위기 극복 국민지원단이라는 그 단을 만들어서 기후 환경, 에너지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하면서 많은 정책 과제를 발굴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윤창현 의원님께서 정책본부에 계시면서 저희 과제들을 받아서 전달을 해주셨고 또 정책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국민정책으로 제안했던 내용들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반영이 돼서 많은 자부심 그리고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여기 계시는 전문가들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대선 이후에 저희가 그 기후 환경 에너지 분야의 전문가들이 윤석열 정부가 이 국정과제가 특히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에 대한 싱크탱크 역할을 할 전문가가 함께 하는 게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됐고 그래서 지난 대통령 취임식 행사 이후에 미래기후환경 포럼을 출범시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미래기후환경 포럼은 과학과 공학의 기반을 두고 기후환경 위기 극복을 위한 솔루션을 찾고자 노력을 할 것입니다. 오늘 그 창립 후의 첫 행사로 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을 하면서 국민과 함께 탄소 중립 실현, 지속 가능한 미래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그 국민께 드리는 약속 중 하나인 탄소 중립 실현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환경부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을 발표를 하고 또 전문가분들이 국민이 참여하는 탄소 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발표와 토론이 진행이 됩니다.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앞에 우리 원내대표님, 정책위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과학적인 기반을 함께 해야 되고 또 정부 차원의 강력한 정책 의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 그리고 국민적 참여가 함께 전제되어야만 실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제도적으로 정부와 국민과의 균형이 필요하고 또 방법론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이 균형 있게 다루어져야 됩니다. 또한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도 에너지 믹스에 대한 균형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저희가 개최하는 첫 토론회 행사가 정부와 국민이 함께 시작하는 진정한 탄소 중립의 첫 발을 내딛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를 합니다. 앞으로 저희 포럼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뤄나가고 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꾸준한 연구와 정책 재현 등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정책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열심히 연구와 발굴을 하고 또 당과도 협조해서 그 정책들이 우리 그 정부에서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행사를 준비하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사마 의원님하고 아주 오랜 인연이 있습니다. 2008년인가요? 그때쯤 이제 독립기념관 이사를 하면서 인연이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정말
가끔씩 만나면서 서로 응원하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인사말을 이제 부탁을 받고 가볍게 이제 나온 건데 여기 앞에 말씀하신 분들 너무 좋은 말씀해 주시고 또 전문적인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많이 비교가 될 것 같지만 저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느끼는 것을 짧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972년 6월 스톡홀름에서 열렸던 유엔 인간 환경 회의에서는 지구 환경 보존을 위해서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이 필요함을 공감하고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세계 환경의 날을 제정했습니다. 지난 6월 5일은 세계 환경의 날 5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세계 환경의 날 50주년을 기억하며 국민과 함께 탄소 중립 실현 가능한 미래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여는 것은 정말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의미 있는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해 주신 이미자 의원님, 박대수 의원님 그리고 김사마 미래환경 포럼 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귀한 시간 내서 기후 환경에 관심을 갖고 이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또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의 활동이 단지 탐욕에서 비롯되었던 선의에서 비롯되었던 지구 환경은 사람의 모든 활동을 포용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서서히 지구 환경은 변화해 왔고 사람이 그 변화와 위기를 깨닫기까지 아주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세계 환경의 날 제정이 50주년을 돌아보면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지구 환경은 사람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람의 생명마저 위협하는 방향으로 변해 왔음을 절감하게 됩니다. 지구 환경의 위기를 지금 이 수준에서라도 멈춰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탄소 중립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탄소 중립의 실현은 과학을 기반으로 한 정책이 마련돼야 하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천이 뒤따를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과학에 기반한 국민 참여 기후 환경 정책과 방안들이 만들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오늘 만들어진 정책과 방안들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저도 국회에서 발맞춰 보겠습니다. 끝으로 탄소 중립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하는 말씀이기에 중학교 때 저를 정말 숨도 못 쉬게 전율시켰던 슈바이처 박사의 말씀을 함께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나는 살고자 하는 생명에 둘러싸여 있는 살고자 하는 생명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좀 더 지속 가능한 탄소 중립의 세상을 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면서 여러분과 공감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감사합니다. 환경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는 참 많은 내용들이 따라오는 부분이 있어서 참 들을 때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당이 마치 환경을 무시하고 개발 위주로만 가면서 환경을 파괴하고 무시하는 그런 당처럼 이미지를 만들고 그리고 민주당은 마치 환경을 보호하고 아름다운 가치를 추구하는 것처럼 이렇게 프레임이 돼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삼화 의원님 같은 분이 계신데 어떻게 저희 당이 그렇게 환경을 무시하고 그렇게 환경을 파괴하는 무슨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지 말로만 이렇게 아름다운 얘기를 하는데 그 말로만 하는 것이 구체적인 것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말에 현혹되는 면이 많이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에 대한 가치 그리고 우리 성일종 정책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진정한 환경의 가치는 바로 지속 가능성이고 그 지속 가능성에 의해서 저희들이 개발과 환경을 조화시키는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서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데 저희들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분이 많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약간의 억울함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김 대표님께서 의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모임을 갖춰주시면서 저희 당의 환경에 대한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그걸 통해서 저희들이 뭘 해야 할지 다시 한번 지표를 확실하게 확인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좋은 아이디어 많이 나오면서 저희 당이 여당으로서 또 해야 될 많은 전략들 또 어떻게 환경과 개발을 조화할 것인가에 대한 귀한 지혜들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부 차관입니다. 제50회 세계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국민과 함께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다지기 위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삼화 전 의원님, 그리고 김승도 교수님, 윤종수 전 차관님 등 미래 기후환경 포럼 공동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국회에서 열리는 이런 포럼에 많이 참석을 해봤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그 여당의 지도부께서 다 오셔가지고 이렇게 축하 말씀을 해주신 경우는 참 드문 경우였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처음입니다. 예. 함께 해주신 우리 성일종 정책위의장님, 그리고 국민의힘의 윤주경 의원님과 윤창현 의원님, 유성걸 의원님 가셨구나. 예. 그리고 알프레드 바스크 아르헨티나 대사님, 그리고 안병옥 환경공단 이사장님 비롯해서 많은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에 얼마 안 됐습니다. 그 세계 기상기구에서 작년에 지구의 그 평균 기온, 표면 평균 기온이 산업화에 비해서 1.11도가 상승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IPC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우리가 이제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는 1.5도씨 지구 온난화 시기가 과거 2018년만 해도 2052년쯤 가면 도달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바로 작년 6차 평가 보고서에서는 바로 40년이면 도달할 거다. 굉장히 지구 온난화의 속도가 빠르다라는 그 위기의식을 저희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농도, 해수면 상승, 해수 온도, 해양 산성도 작년에 전부 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2050 탄소 중립 전 세계가 갖춘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작년에도 2030 NDC를 상향을 했고, 또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 제정을 통해서, 그리고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수립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지난달 출범한 윤석열 정부도 탄소 중립을 향해 나아갈 것이며, 또 2030 NDC 달성을 위한 실현 가능한 방안도 과학과 기술에 기반해서 곧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 과정에서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 국회를 비롯한 여러 민의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그 탄소 중립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의 실천과 참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 모두 10명 중 9분이 기후위기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또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내 삶을 희생하더라도 우리가 행동을 통해서 탄소 중립을 이어가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우리 MZ세대들이 기후위기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행동을 하는 저희 환경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사회 전 부문의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현 세대와 미래 세대, 우리 모두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는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국민과 함께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가 될 수 있는 과제를 많이 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정부 정책과 연계를 하여 탄소 중립을 좀 더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후 환경 정책 발굴 세미나에 참여해 주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창립 기념 세미나에 초대해 주신 김삼화 대표님, 윤종수 대표님, 김승도 대표님께 특별히 감사드리고 포럼의 성공적인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일어서셨습니다만 권성동 원내대표님, 성일종 정책위 의장님, 그리고 윤창현, 윤주경 의원님을 비롯해서 오늘 참석하지 못하신 이미자 의원님과 박대수 의원님, 오늘 좋은 그 포럼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미래기후환경 포럼이 기후환경 분야의 대표적인 공론의 장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하면서 제가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 두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는 목표와 현실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어떻게 좁힐 것인가의 문제가 정말 절박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해 발표된 IPCC 6차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명확합니다. 주요국의 감축 노력이 있었습니다만 목표 달성에는 여전히 매우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과학 기반의 목표와 정책 현실 사이에는 여전히 건널 수 없는 강이 존재한다는 뜻인데 우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현재 제도와 정책만으로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하겠다는 목표 달성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숙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정책이 추진되지 않는 한 목표 달성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냉정한 평가일 것입니다. 목표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단기간에 좁힐 것인가? 쉽지는 않겠지만 이것이 우리 모두가 풀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에게 고착화되어 있는 분절적 사고와 접근 방식을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사실 탄소 중립과 통합 물 관리, 순환 경제 실현은 하나의 패키지입니다. 최근 분석 결과를 보면 물 순환과 자원 순환 없는 탄소 중립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대응, 물관리와 자원순환의 과제를 별개로 보고 접근하고 있지 않은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체 사이의 칸막이를 없애고 기후, 대기, 에너지, 물, 자원순환의 연계성을 확대하는 일, 저희 공단도 노력하겠습니다만 포럼에서 기후환경 정책의 통합적 접근 방안을 도출해 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한국환경공단은 탄소 중립과 통합물 관리, 순환경제 실현 분야에서 정부와 지자체, 기업, 시민사회를 지원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공단의 역할은 대부분 새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기후환경 분야 4대 과제와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앞으로 미래기후환경 포럼에서 토론되고 제시되는 내용도 우리 공단의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포럼의 활성화와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미래기후환경 포럼의 창립을 축하드리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 관계자들과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